편성 준비했습니다. 순천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 선거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던 김문수 순천갑 국회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시장이 노광규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노광규 시장과 관련된 이제 녹취가 오늘 폭로가 됐는데요. 네. 먼저 공무원이 승진 대가로 1억 원을 가져왔는데 이걸 네. 돌려줬다라고 이제 하면서 대신 선거운동 도와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예 이제 관건선거 인셈이죠. 네. 뭐 열 몇 개 조직을 만들어서 1,300명의 명단을 가지고 갖다 바쳤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던데 우선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그 노광규 시장하고 공무원에 있었던 일을 이제 녹취가 된 건데 예. 공무원 질을 승진시켜줬다고 돈을 1억을 우리 집에 들고 왔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그대로 돌려줬다고는 합니다, 일단. 예, 예. 그러다가 선거 때마다 이 공무원 부부가 너무나 열심히 해준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돈을 딱 줬다. 오히려.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줬다 이 말이죠. 이제 예. 그러니까 승진했다고 뭐 뇌물로 갖고 온 건 안 받아 돌려줬고, 근데 오히려 내가 나 도와달라고 내가 돈을 딱 줬어요. 안 받을라 그래. 그래서 아니요, 이건 대신에 옛날에 데려왔던 사람들 데려오지 말고 뭐 하다가 2달 동안 11개 본부를 꾸려왔어. 정확하게 1,200명을 딱 해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 야,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네. 이제 선거 운동원을 확보하는 그러죠. 그리고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네.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맞습니다. 야, 노광규 시장 원래 그런 분인가요? 그렇죠. 계속 이게 이제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구체적인 것을 예. 못 잡아내니까 여태 못 했는데 이번에 실제 이렇게 녹음이 자기 말로 한 게 처음 터져나온 거죠. 소문은 굉장히 많이 돌았죠. 지금도 뭐 그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여론조사를 높게 만드는 데도 예, 예. 미쳤던 거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문이 뭐 자자합니다. 야,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직접 저희들이 자막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노광규 시장이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이 어제 그제 자기가 완수를 해왔어요 임무를. 됐어. 내가 이것도 형님 청구를 해야 돼. 지 승진시켰다고 돈을 1억을 우리 들고 왔어요. 우리 마누라가 그대로 돌려주고 언제 애 아빠가 돈이 돈 갚아야지요. 그래가면서 했더니 이 선거 때마다 너무나 열심히 해줘. 너무나 그러니까. 눈물 날 정도로 우리 남편 나중에 선거 나오면 좀 도와주시 했더니 근데 이번에는 내가 돈을 딱 줬어요. 안 받으려고 그래. 아니야. 이거 했는 거야. 대신에 옛날에 데려왔던 사람 데려오지만 내가 이건 안 된다고. 그랬더니 2달 동안 해서 11개 본부를 꾸려왔어. 정확하게. 11개면은 1200명을 딱 해온 거예요. 그게 10,000명이다. 11,000명이야. 아니, 이게 1200명이지. 11개 본부인데. 총괄이 아니고. 총괄이 아니고 본부로. 그렇지. 11명에서 1200명인데, 그 중에 한 200명은 가라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1000명은 제대로 온 거예요. 1000명은 제대로 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정도 만들면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고 20명 있으면 끝난다니까. 30명이 기본적으로 형님 총괄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300개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저 내용을 보면 이제 명백한 관건 선거고 또 돈까지 줬다라고 하면 이제 입증의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 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데 자, 시점은 언제로 추정이 됩니까? 저도 아까 저거는 보면은 공무원을 승진시켜줬는데 1억 1억을 원을 갖고 줬다. 왔다고 하는 거는 지금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보이네요. 저 그러면은 이제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2026년 12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이제 네. 예정되어 있으면 이제 그 사이에 특정 시점에 돈을 가져왔는데 요렇게 이제 일을 시켰다라고 네. 하는 것이라고 일단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거기에서 이제 돈까지 내가 줬는데 저 그렇게 해서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것이 이제 불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공무원한테 정치를 시키는 거는 뭐 그 공직선거법에도 이거 예. 위반될 거고 그 공무원도 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어겼다고 것이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이 그 승진 대가로 뭔가 1억을 갖고 온다 내지는 또 선거운동을 해준다 뭐 이런 거 다
청탁금지법. 예, 예. 예, 여기에도 그럴 것 같고 또 이제 그 활동을 하라고 또 어쨌든 돈을 줬다. 이게 뭐 정치자금법. 예, 예. 예, 이런 쪽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공무원도 1억 원을 갖다 줬다는 것은 순천시에 실제로 승진하면 통상적으로 돈 갖다 주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아무도 안 갖다 주는데 나만 승진했으니까 돈을 아니 공무원이 또 현찰 1억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을 모으려면 공무원 월급이 늘 적다고 박봉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뭐 돌려줬다고는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갖고 오고 시도를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불법이에요. 되죠. 예, 불법이고.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대신에 선거를 도와라라고 하는 것에 예, 대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자기가 내가 돈을 딱 줬어요 이래요. 예.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 아니요. 이건 대신에 옛날에 데려왔던 사람들 그만 데려오고 뭐 2달 동안 11개의 본부를 꾸려오고 1200명을 갔다 왔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정부패, 특히 이제 공직 매관매직이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승진시켜준다 또는 승진시켜준 대가로 돈을 받는다. 네. 이것은 지금 이제 순천 고향에 내려가셔서 지금 정치한 지 2년 되셨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돕니까? 늘 지방에는 약간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예. 왜 쟤는 승진했을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조직 관리를 잘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네. 노 시장이. 근데 그런 게 다 돈으로 그 밑에 사람들이 뭐 돈을 뭐 해서 하지 않겠느냐. 예. 이 조직이라는 게 맥없이 돌아가질 않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만 엄청 다 의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본인의 얘기로 이렇게 한 건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것도 누군가 이제 제보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예 공익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보를 한 것인가? 예, 뭐 이것도 예. 좀 궁금한데요. 이게 원래 이제 녹음을 한 분이 늘 정치인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녹음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녹음한 사람은 늘 자기가 일종의 보험용으로 녹음을 네, 하면서 돈도 주고 네. 불법적인 뭐 이런 행위를 많이 그러죠. 해왔던 사람인데. 그걸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두세 군데 이 녹음 파일이 이제 제공이 되거나 네, 제공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찾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 거 예, 예. 공격하기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또 반대쪽에서도 이걸 입수해갖고 또 반대쪽을 공격하고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지역민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냥 소문으로만 추측으로만 있던 게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만 이게 지금 퍼지고 있지 예. 이게 뭐 큰 여론 유튜버나 또 방송에 나가질 않았어요. 나가질 않고. 네, 있고. 오히려 그 우리 다른 쪽 후보 거는 막 뉴스로 엄청 나갔었거든요. 아, 이제 후보 간에 경쟁을 네. 하는데 그것도 이제 또 근데 노 후보 거는 이렇게 뉴스까지 크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광규 시장 쪽에 네. 유리한 거는 막 언론에 많이 나오고 실제로 노광규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네네.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출을 네. 시키지 않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원래 순천시에서 광고비 협찬 이런 걸로 네. 언론을 살짝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언론도 주로 그쪽 편이 많기 때문에 불리해요. 같은 사실 더 나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 후보 손흥모 후보가 예, 이제 이게- 관련된 어떤 뭐 예. 특정한 사실은 그 뭐 과대 가까운 확대, 측근이 예.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어떤 업자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사인간에 뭐 개인 문제다 어쩌다 예.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노 후보가 자기가 돈을 줬다라고 뿌렸다라는 거잖아요. 뿌렸다고 사실 하는데 뿌린 게 훨씬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받은 것은 좀 더 명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이제 뭐 부채 관계나 예. 표를 줄 사람이 돈을 준 거니까 예. 뭐 다른 이제 뇌물을 요구하거나 어떤 나중에 이제 시장 되면 뭐 요구하려고 하긴 했겠지만은 직접 선거에는 돈을 뿌리는 게 더 문제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 뉴스는 크게 안 나갔어요.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손흥모 후보는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네. 손흥모 후보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거 나와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파만파 손흥모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 뉴스가 엄청 반면에 나왔죠. 지금 노광규 시장과 관련된 것은 본인이 공무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거는 이제 갖고 왔는데 그거는 받지 않았고 돌려줬지만 그거는 승진의 대가로 예. 갖고 왔길래 안 받았는데 오히려 조직을 하라고 내가 돈을 딱 줬다 안 받으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을 예. 동원해서 불법적인 그렇죠. 이렇게 조직을 이제 했다고 자기가 이제. 조직을 했고 뭐 1,300명까지 명단을 그렇죠. 확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이건 이제 엄청난 범법 행위죠. 범법 행위인데 네. 이제 이것은 이제 보도가 안 되니까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런 스피스에서라도 이거 좀 얘기 좀 하자.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북청도의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매간매직 돈 3천만 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건선거 심지어는 이제 현금 돌리다가 며칠 전에 네. 또 적발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 언론이 하도 다루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연락 와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어쨌든 지방정부가 청렴도 높여야 한다. 선거는 말 그대로 선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거 돈 들여서 매간매직하고 건권, 관건 선거하는 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순천 문제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수사를 촉구하셨던데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네, 이 정도 수사기관이 이 정도 사안이면 바로 좀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어떠세요? 해야 되고 아마 고발도 또 시민들이랑 해서 한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대신 수사기관이 제대로 해야죠. 저 증거물 빨리 압수하고. 근데 이제 청도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제 아예 돈을 돌리는 걸 확인하고는 어저께 바로 그 주변 인물들을 긴급 체포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그래서 혹시라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네. 아니 그거가 별개다. 네. 선거운동 선거운동이고 이런 불법 사실을 적발하라는 것이 선관위와 경찰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예. 사건이고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당사자인 노광규 시장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아니 며칠 전부터 이 녹취가 사실 돌기는 시작했는데 뭐 전혀 반응이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없다. 예.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는 보고 있을 거고. 그 그러겠죠.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예, 상황에서 일단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제 노광규 시장은 선거 공모물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죠. 2022년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관련된 이제 중앙선대위의 총괄특보단의 정무기획단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아예 경력을 소개를 했는데 네. 집에 그 모든 가정에 배달되는 예. 공보물에 보면 이제 개인 재산과 예. 경력사항을 넣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 정무기획단장 이렇게 이걸 내세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하는 이 녹음 내용에는 네네. 이재명이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되면 좋겠다. 자, 요거 이제 가져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잠시 후에 여러분께 녹음 내용 직접 그리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오늘 돼가지고 정권이 딱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말 또 그래서 나도 지금 이재명 선대위를 글씨만이라고 이재명 선대위를 뭐 우리가 특보단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저 경력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맞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제 민주당 개판이 될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재명이가 중간에 꼬꾸라져서 당이 딱 쪼개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 양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력 있을 대선 무렵에 했던 얘기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기획단장, 총괄특보단 기획단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또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하니까 그때 벌써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런 그 속에 있는 소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런데 다시 지금 지방선거에 나올 때는 또 요 경력을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이게 정말 굉장히 이중적이다. 아주 이중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실제 가까운 것처럼 하는데 결국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동네 형님, 순천에 함께 살고 있는 지인,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과 직접 대화한 내용인데요. 그것도 누가 녹음을 했느냐. 바로 그 형님이라는 분이 녹음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김문수 의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커피는 탈까? 나는 안 마실랍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오늘 돼가지고 정권이 딱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해보는데 윤석열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김종인이가 이제 상황으로 잘 것이요. 옛날에 내가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 할 때 이재명이랑 붙을 때 인천을 받았잖아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 포럼에서 좀 도와주겠냐고. 그래서 내놓고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여기서.
내놓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왜 내놓고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이게 지금 역할분담을 알겠지. 역할분담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정권을 해줘가지고, 국민들의 60%가 정권이 없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이재명 선대위를 앞전에 우리가 특별원장하고 그랬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잘못 또 코를 너무 깊숙이 끼면 뭐해라 했다면 그 빠져나오기도 지랄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역시 형님한테 전화했던 복당 문제도 지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표가 딱 하나로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지금. 근데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맞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제 민주당 재판이 될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재명이 중간에 꼬부려 당이 딱 쪼개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 쪼개지면 조금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야 무슨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이 나오고 실패를 해버려 쪼개진다고.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이재명을 그러니까 좀 극비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와요. 그렇지. 정진상이요 관영일기요. 그 핵심. 근데 적게 해먹어야 보러지 않는데 지금 형님 대장동 아니요. 그 옆에 백현동 거에 더 많아 보라. 근데 거기는 형님보다 옹벽이 50m야. 옹벽이 50m. 어머. 이게 옹벽을 5m 이상 못 치게 되는데 50m를 쳐가지고 고도지한테 다 풀어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가 지금 이재명이 뒤에 버티고 있는 핵심들이 다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때 선거대책위원장, 그 다음에 이한지구 이런 애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이거 시한폭탄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경진상이가 안 드러나고 지금까지는 그런 군일고등학교는 부산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세상이 진짜 좋은 게 고등학교 우리 동창 중에 한 놈이 여기서 부산대학교 간 놈이 있어 법대를. 고시가 안 됐어요. 친한 놈인데 뭐 지금 아버지랑 여기다 남정농. 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광조 시장이 갖고 있는 인식이 사실관계에도 아주 동떨어져 있고 완전 거짓말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고 보니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실 특히 대장동, 백현동은 뭐 180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좀 나눠서 물어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결국 저 상황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이제 초경합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윤석열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지금 뭐 제가 그냥 뭐 쉬운 말로 레떼루를 아예 민주당에 있는 대선 후보 뭐 총괄 정책 단장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결국 이재명 안 되기를 바란다라고 내심 자기 선배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저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은 기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될 줄 알고 아마 적극적으로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 상황이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지겠구나 아마 이런 판단을 하면서 뭐 윤석열의 차례가 돼가지고 정권이 넘어가 버렸으면 한다는 둥 또 백현동은 뭐 대장동보다 더하다는 둥 국민의힘 같은 소리를 이제 이렇게 속내를 밝히는데 그런데 왜 경력을 또 다시 이렇게 네. 공범을 쓰냐 말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오늘 폭로를 하게 된 사실 배경은 외본의 경력을 중앙선대위에 총괄책보단의 정무기획단장으로 넣었느냐 이제 이걸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 삼는 거고 네. 그 원래 본심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네. 그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때문에 완전히 지금 모함을 받았어. 맞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검찰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것 아니고 더 많이 헤쳐먹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그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행사에 예. 윤석열, 김건희를 초대하거든요. 예. 초대를. 그래서 예.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이게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누구든 뭐 이렇게 초대를 할 수밖에 없다. 예. 뭐 그렇게 보면 또 아 그런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녹취를 보면 속내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윤석열 되기를 네. 바랐고 그 윤석열 뒤에 되고 이제 나니까 윤석열 부부가 내려온 거예요. 김건희. 예, 예. 순천에 초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예. 왜 저런 나쁜 사람을 초대하느냐. 그랬으면 윤석열로 또 가든가. 근데 왜 예. 경력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또 팔아먹고 그러냐. 이게 너무 양심 뭐 시장이 되지 않고. 되려면 뭐 팔아먹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팔아먹는데 이재명 네. 오히려 대선 안 되기를 바랐고 네. 대장 백현동 관련돼서는 훨씬 더 큰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필요하니까 이재명 네. 후보를 팔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오늘 김문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항을 국민들께 직접 알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긴급 편성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 말고도 지금 재산이 뭐 해마다 10억씩 늘었다, 7억씩 예. 늘었다, 뭐 이게 공직자가 자기 재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월급 뭐 연봉 한 1억. 뭐 해봐야 남기실- 1억 이하 내외거든요. 저희나 국회의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시장이 20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그때 1년 만에 19억을 신고를 합니다. 2023년도에 10억을 재산 신고를 했고. 했는데 1년 만에 24년도에 19억을 신고합니다. 19억. 예, 예.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또 23억을 신고해요. 4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바로 또 후보자 재산 신고를 또 했잖아요. 그러면 2026년 뭐 2월 기준, 3월 기준 이렇게 예를 되겠죠. 들어서 그런데 30억을 신고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다 뭐 이게 도대체 뭔지 뭐 자기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늘어났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한 3년 반 만에 20억이 지금 늘어난 거고 예. 더군다나 최근에 작년 말에 신고했던 건 23억인데 바로 지금 5월 달에 후보자 재산 신고로 30억을 신고하니까 왜 7억이나 또 갑자기 는 건 뭐냐 막판에 예. 이랬더니 이분이 하도 뭐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갑자기 그 7억 이 채무가 있어요. 이분이 보면 채무가 예. 7억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채무는 도대체 누구한테 빌린 거냐라고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속 물어봤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번 후보자 재산 신고할 때는 아버지한테 한 거라고 이렇게 딱 올려놨잖아요. 7억. 아버지한테 그러면 7억을 빌렸다라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플러스 채권자가 되고 본인은 마이너스 채무자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걸 누구한테 채권자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예, 예. 본인이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거 채권자 7억을 누락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자기 거 채무만 넣어놨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요때는 23억으로 축소 신고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후보자 때는 갑자기 30억으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 7억 때문에. 없는 7억이 이제 다시 그럼 뭐가 문제냐? 요때도 아버지 거 채권 7억을 넣었어야 돼요. 예, 예. 근데 그걸 누락시키다 보니까 총 재산이 7억이나 적게 축소 신고가 된 거거든요. 이게 일반 공무원이 이 정도 하면요. 예. 7억 정도 하면 해임 파면 최대 예. 이제 고의성 여부를 따져보고 막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올 1월 달에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한 6억 7천만 원인가를 누락해가지고 벌금 700만 원 받아서 그거는 이제 선거법이 적용돼요. 재산료 축소하는 것은. 예. 예, 그래서 의원직 박탈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노 후보는 다행히 후보자 신고에는 이걸 넣어서 30억으로 제대로 했고 그 전 단계 그 시장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 공직자 재산 신고도 누락해도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거 지금 법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데도 뭐 위반한 거 없다는 식으로 지금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계속 위반한 게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재산 공개를 하면서 과거에 잘못인과 불법을 드러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증거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신고한 건데 네. 그 전 단계에 불법이 드러난 거죠. 이런 부분도 뭐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에서 원래 모든 공무원들, 그 고위공직자들하고 선출직들은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인간 채무, 특히 이런 거는 1억만 누락시켜도 처벌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심각한 사항들이 있는데 네. 뭐 당장 뭐 돈을 줬다, 뭐 1억 원을 받다가 돌려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이 공직자 재산 신고와 관련된 것은 약간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도 범법의 내용으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인데 자, 그런데 저는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2023년도에 10억인 재산이 2026년에 어떤 사유로 30억까지 이렇게 늘어나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17억짜리 종로에 큰 주택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소유로. 예.
그래서 그 고령의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전남 우리 장흥 예. 쪽에서 농촌에서 농사 지었던 분이고 본인도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예, 예. 대학을 못 갈 정도로 금융고시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고시를 학교에서 예, 예. 공부를 잘하니까 하긴 했지만 그 정도 가난했고 아버지가 특별하게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아버지 재산이 17억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는 고지 거부를 하니까 예, 예. 잘 몰랐다가 예. 갑자기 이게 이제 고지를 하게 되면서 등장한 거예요. 그거 뭐 직관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차명이냐 때문에 뭐 이런 예, 아버지 재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거다. 쉽게 말해서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17억짜리 그 종로 주택 아직은 있고 소유자가 이제 아버지 거인 걸로 해서 최근에는 등록을 해갖고 예, 예. 이제 그거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예. 저희들은 근데 그 고령의 아버지가 어떤 돈을 그렇게 많이 이게 재산 형성 과정, 아버지의 재산 형성 과정이 좀 뭔가를 밝혀주지 않으면 이거 좀 이상하죠. 아니 근데 그 김문수 의원께서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 지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언론에서 막 추적 취재하고 이렇게 해야 원래는 될 다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실제로 지방 정부에 공통적으로 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언론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뭐 협찬 광고 이런 걸로 다 엮여 있으니까 광고비를 처음보다 거기도 한 20억에서 40억인가로 늘렸다. 늘렸다고 또 어떤 다른 뉴스에 봤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광고 협찬 주니까 네. 아예 내가 불법 저지르는 거 맞습니다. 있더라도 대충 봐주라 이렇게 해서 네, 거의 뭐 저런 바른말 비판 기사를 제대로 쓴 언론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기득권 카르텔 구조 안에 언론도 실제로 맞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방정부가 운영이 되는데 그 윤석열 정권 때 이제 큰 언론들이 윤석열 찬양하고 예, 예. 했던 상황하고 지방에서 비슷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후보가 이제 당선되도록 뭐 국회의원은 책임을 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시 이제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무소속 노광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노광규 시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로 굳이 선거운동을 좀 불법 뭐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광규 시장이 좀 더 앞선다라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또 그 박홍근 예산처 예, 장관이 예. 우리 순천 효천고 순천 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복 이후에 80년 만에 처음으로 순천 사람 예산처 장관을 맡고 예, 예. 당연히 이제 민영배 통합시장도 우리 민주당이고 하니까 예, 예. 이런 좋은 기회는 뭐 조금 능력이 있고 없고 그 정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20조 예산 또 정부에서 주기로 하고 했기 예, 예. 때문에 이걸 순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시장이 해야 예, 예.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런 뭐 언론 관리라든가 또 뭐 그런 조직 관리 또 심지어는 여론조사도 그런 조직 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예전에 저도요 네. 어떤 그 검사 출신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노광규 측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론조사가 금방 15% 20% 올라가더라고요. 네. 예, 저는 1년 반 전부터 와서 해도 오히려 떨어지고 그때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본인 여론조사로 또 많이 올라가고 이건 뭐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뭐 현 시장이 무소속인데 좀 더 네. 앞선다라는 게 나와서 이제 민주당 초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여론조사가 객관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만 놓고 보면 어쨌든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유권자로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노광규 시장이 벌였던 이런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이 될 것인지 오늘 제가 재산신 예,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예, 예. 짧게 좀 노광규 시장이 2023년 12월 26일 날 연말이 거의 다가와서 순천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12월 26일 날 출판기념회 한 거를 12월 31일 날 한 아까 재산신고에 예. 돈이 이제 계산이 돼갖고 예. 등록이 돼야 되는데 2022년 1년 전에 비해서 1,800만 원 정도만 증가했더라고요, 재산이. 예. 예. 이것도 솔직히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예. 예. 그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속된 말로 야 현직 시장이 출판기념회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예. 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업자들이 돈 무지하게 들어왔겠다. 예, 예. 우리끼리 그랬거든요. 예. 그럼 요 4일 안에 그 돈을 다 소비성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예. 요걸 4일 안에 31일 날 기준으로 그 돈 얼마 들어왔는가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1,800만 원 전년도보다 늘어난 재산 신고, 거의 재산을 10억 비슷하게 똑같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드리면서 누군가 봐주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야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 이렇게 하면 지역에 지금 지방정부와 카르텔 구조는 경찰, 검찰과 그런 카르텔이 있다는 의심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고소고발 하더라도 그냥 대충 넘기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것도 우리 쪽 지지자들이 막 고소고발한 거는 거의 다 무혐의로 진행이 안 되고 반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 막 고발하면 막 몇 번 조사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지방정부가 완전히 썩어도 보통 썩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실제 지방정부가 가야 할 것 중앙정부의 청렴도와 비교했을 때 정말로 10%라도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 메가매직 돈 주고 승진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이렇다고 합니다. 승진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돈을 갖다 바쳐야 한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준 사람도 불지 못하고 받은 사람도 불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임금 자체가 아예 박탈되고 사법처리 받으면 감방생활 오래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 먹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 혹시 지방정부에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분들 야 정교환이 저 인간 완전 사기치네 이 말씀 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비단 순천뿐만이 아니라 경북 청도 지금 사건이 터져서 난리도 아니고요.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역이 좀 고인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은 훨씬 더 심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과 함께 긴급편성 진행했습니다.